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모든 곳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에서도 엄격하게 존재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입니다. 수요의 법칙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상품의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공급의 법칙은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관계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 좀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 사고자 하는 수요량이 팔고자 하는 공급량을 초과할 경우 당연히 물건이 부족하게 되어 수요자들끼리 경쟁하게 되어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점차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이 많아지면 초과 수요량이 완전히 사라질 때 시세가 형성이 되고 안정된 가격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반대로 팔고자 하는 공급량이 사고자 하는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물건이 남게 되어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하게 되며, 가격이 낮아질 때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초과 공급량이 완전히 사라질 때 시세가 형성되고 안정된 가격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된다는 원리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부동산 투자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투자는 공급보다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에 민감해져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하는 투자는 어차피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땅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찍어내어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에 제한적이고 한정된 상품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상가는 땅 위에 지어지는 건물이기에 수시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적용되어질 수 있지만, 토지는 이미 공급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늘기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원리입니다. 개발이 되면 될수록 줄어드는 것이 토지이고, 모든 것은 땅 위에 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파트도 땅 위에 지어지고, 상가도 땅 위에 지어지고, 전원주택도 땅 위에 지어지고, 호텔도 땅 위에 지어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은 결국 땅 위에 지어지기에 땅은 점차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공급이 줄어드는, 땅은 결국 개발하려는 수요자들에 의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땅만큼 상승한 것도 없습니다. 개발되는 핵심적인 위치에 땅을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사실상 오르는 것이 땅입니다.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100% 오르는 것이 땅이지만 오르는 속도에 있어서는 지역마다 위치마다 천차만별이기에 투자자라면 그것을 찾아내고 수익으로 만드는 것이 투자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 대상 중에 가장 확실한 투자가 토지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가 좋다고 해서 오래 가지고 있다 보면 회사가 부도가 나기라도 하면 모두 휴지 조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된 상장 기업이 20%도 안 됩니다. 30년 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주식도 상당히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땅 위에 지어진 건물도 지어질 때는 값이 오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는 건물은 곧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건물값이 상승했다면 사실 건물값이 상승한 것이 아니고 그 입지에 있는 땅값이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40년 된 쓰러져가는 아파트가 수십억씩 하는 것이 과연 낡은 아파트 가격일까요? 땅값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압구정동이라는 입지를 가진 땅 가격이 수십억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의 저서 중에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책에도 기술했듯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적용하면 개발되는 지역의 땅은 이미 오르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이 되는 지역의 토지는 더 이상 개발되는 곳의 땅이 복제되어 넓어질 수가 없고, 개발이 되면 될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수요자가 몰리면 몰릴수록 더욱 줄어드는 특징이 있는 구조이기에 땅값은 수요자로 인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100개의 땅을 사면 100개가 다 오른다고 한 말이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주변의 땅을 사놓고 기다리면 무조건 땅값은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서고 기업은 고용을 촉진시킬 것이고, 기업의 고용 증가는 해당 도시의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인구 증가는 곧 산업단지 주변이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 주변 지역으로 주거시설과 편의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로 이어지고, 그렇다면 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한정된 토지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논리를 적용하다 보면 10년 동안 오른 것보다 1년 만에 더 오른 땅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땅의 비밀들이 바로 개발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밸런스가 깨질 때 더욱 강하게 일어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될 때, 공급에 대한 밸런스가 무너질 때 토지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2020년 평택에 있는 아파트들이 미분양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평택시 동삭동 센트럴자이 5,000세대가 넘는 물량으로 인해 장기간 입주가 되지 않아 분양가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와서 개발이 되고 있고 인구도 증가되고 있는 도시지만 물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곧 공급이 수요를 짓누르는 현상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발 호재도 인구 증가도 쏟아지는 물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공급이 많으니 수요가 있어도 공급을 넘어서지 못하면 가격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2021년 남아있던 물량을 수요자들이 채우고 나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공급이 모자라고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이 되고 외지에서 몰려온 투자자들의 수요가 가격을 1년 만에 2배가 넘게 상승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오르지 않던 아파트 가격이 1년 만에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상승되는 기적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의 안정적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땅 가격도 평택 삼성전자가 위치한 주변 주제동이나 방충리 주변에 돌아다녀 보면 2015년 가격과 지금의 가격은 3배에서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영향으로 수많은 수요들이 한정되어 있는 땅 가격을 상승시킨 것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주변의 땅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가속화되어 갈 것입니다. 어차피 삼성전자 주변의 땅은 수요자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땅을 사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 이름으로 등기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내 땅을 누가 훔쳐갔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물처럼 화재보험을 들거나 세콤 같은 보안업체에 맡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이 개발되면서 내 땅의 값이 상승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내가 꿈을 꿀 때도, 내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내 땅의 가격은 계속 상승될 것이고 내 땅 주변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고 상가가 지어지는 시기가 되면 상상 이상의 값진 토지 투자의 성공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고수해온 원칙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존재하고 영향을 받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이나 대형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주변에 권리 분석, 입지 분석을 꾸준히 해오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어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걸리지 않더라도 단시간에도 엄청난 상승을 수시로 경험하다 보니 이런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존재하는 부동산 토지 투자가 생각만 했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읽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이상합니다. 이런 놀라운 법칙을 알려줘도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토지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은 가슴이 뛰고 있나요? 가슴이 벅차 오르는가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 진정으로 갖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요?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목표를 향한 집념과 핏빛과도 같은 선명한 목표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며 죽을 만큼 간절한 간절함이 장애물을 이겨내고 좌절을 이겨내고 결국 당신의 목표를 이룬 성공자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토지 투자라는 매개체로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발이 되는 땅은 오르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르는 땅을 매수하고 이 땅을 개발을 해야 할지 아니면 투자로 산 땅이기에 원형지 땅 그대로 팔아야 할지 살 때부터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땅을 매입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사고 난 뒤 팔려고 하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땅을 사고 난 뒤 출구 전략이 어려운 경우와 출구 전략이 쉬운 경우를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출구 전략이 어려운 경우. 대부분 땅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매입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경우가 없겠지만 사실 덩치가 큰 땅을 살 경우나 모양이 좋지 않은 땅을 살 때 원형지로 사서 원형지로 팔 때 문제가 생기고 또한 원형지 땅을 개발행위 허가를 맡아 공사를 해서 팔게 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듯이 수익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출구 전략이 없이 매입을 할 경우 사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더러 모양이 좋지 않은 땅을 살 경우 주변 지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좋지 않은 내 땅을 누가 기쁜 마음으로 사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현 시세에 맞춰 매매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양이 좋지 않은 땅은 분명히 다른 땅보다 더 저렴하게 내놓아야 팔릴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기에 실사용자가 개발을 할 경우 내부 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재외지가 발생되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모양이 좋지 않기에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모양도 이상한 모양이 되어서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주변 땅과 함께 매물로 내놓아도 다른 땅부터 매매가 되고 내 땅만 팔지 못하는 땅이 되든지, 아니면 제일 늦게 팔려나가는 매물이 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내 땅에 대한 단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꼼꼼하게 파고들면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큰 땅을 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매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재외지가 생겨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60%밖에 안 된다면 큰 불상사입니다. 실제로 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임야를 살 때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임야는 인목도와 경사도를 필수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경사도가 모두 다르기에 꼭 확인해 보아야 하고, 특별히 임야는 면적이 넓다면 일일이 산 주변을 임장해야 하고 산 꼭대기까지 직접 발로 밟으면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임야는 평균 경사도를 따지기에 부분적으로 높낮이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다 보면 법면으로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 50%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더구나 보강토나 옹벽으로 처리해야 하는 면적이 많다면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지목이 임야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큰 바위가 땅속에 묻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발파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산 가격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출구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 때 아무 문제 없이 팔 수 있는 땅인지, 개발하지 않고 원형지로 팔 수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개발해서 팔려고 한다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땅인지, 개발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은지, 재외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민가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나 지역은 아닌지, 내부 도로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지, 도로 면적으로 빠져나가는 면적이 최소의 면적이 될 수 있는지 등의 실제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팔 때 출구 전략상 문제가 없는 땅인지 출구 전략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출구 전략이 쉬운 경우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땅을 살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고 난 뒤 6개월 뒤에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땅을 사고 난 뒤 1년 안에 곧바로 팔아도 팔릴 수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합니다. 실제 이야기고요. 제가 샀던 땅들은 대부분 1년 안에 매매를 합니다. 빠른 것은 단 하루 만에도 팔아보았고, 일주일 만에도, 한 달 만에도 수도 없이 이런 단기 거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쉽게 거래가 됩니다. 한 달 만에 수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데도 내 땅을 사주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입지의 땅이기에 이렇게 출구 전략이 쉬울 수 있을까요? 땅을 고를 때는 입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미래를 통찰하는 눈으로 향후 이 땅이 신도시가 만들어질 곳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신도시에서 나오는 차량의 유동성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로 하고, 원형지 토지에서 개발되는 토지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 후 핵심적인 위치를 찾아내야 하고, 오르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땅을 발굴하는 여러 공법들을 배울 수 있다면 출구 전략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잘 팔려나갈 수 있는 입지의 땅은 도로에 길게 붙어 있는 모양의 원형지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2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의 적당한 폭으로 길게 붙어 있는 땅은 출구 전략상 최고의 땅입니다. 살 때도 기분이 좋지만 팔 때도 누구에게나 기분 좋게 팔 수 있는 땅의 모양입니다. 도로에 길게 붙어 있기에 2,000평의 땅이라도 원형지 상태에서 400평씩 매매에 의한 분할을 하면 공사를 하지 않고 5개로 잘라 팔 수 있기에 출구 전략상 아주 쉽다는 말입니다. 땅을 처음 살 때도 원형지 땅이 2,000평이면 큰 면적이기에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200평 살 때와 2,000평을 살 때는 규모가 다르기에 2,000평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고, 200평으로 나누어 팔 때는 작은 땅으로 분할해서 팔 수 있기에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는 출구 전략상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 쉬운 땅의 또 하나의 핵심 방법은 개발이 되기 직전에 있는 입지의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입지 분석의 대가가 되어야 하고 권리 분석의 달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최상의 입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땅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개발의 시간이 다가오면 지가가 저절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출구 전략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입지 분석을 통해서 땅을 사게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사고 난 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다림도 길지 않습니다.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땅은 공사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발지의 땅은
그 어떤 물건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 한 번에도 몇 억씩 남는 장사를 할 수 있기에 이런 좋은 투자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실력을 키우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여유가 있으며 부자가 되는 길도 땅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권리 분석, 입지 분석의 달인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 직업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고 고난도의 기술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일이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1, 2년 경험으로 땅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동산을 했다고 길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현장에서 도시가 개발되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변화되는 주변 토지의 지가를 데이터하고 주변의 토지들이 개발되는 과정을 수없이 많이 경험함으로 쌓이는 커리어가 차곡차곡 쌓여갈 때 진짜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생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독한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다면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기에 더욱 가치 있고 그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기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 뒤에 펼쳐질 당신의 무지개 같은 인생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도전해 본다면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또 다른 달콤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당신의 행동과 의지로 인해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그 평범함을 유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이 결정 또한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당신의 살아가는 모습은 과거에 당신이 결정했던 결과의 산물입니다. 모든 결과는 당신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당신의 결정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당신이 아닌 미래의 멋진 당신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땅 투자를 할 때 가끔 이런 땅은 평생 가져가야 하는 땅인데 하는 고민을 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땅이 평생을 두고 가져가야 하는 땅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땅 투자를 할 때 땅은 장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거래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 사실 땅을 매입 후 10년 동안 오른 것보다 1년 만에 더 오른 땅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의 투자 방법 중 단기 매매 방법은 이미 오르기로 결정되어 있는 땅을 사서 그 지역이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투자자가 몰려오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자는 많고 토지를 팔려는 공급자가 줄어드는 시기에 단기 매매를 합니다. 이 방법은 아주 단기간에 사서 팔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수익률은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현금이 적게 들어가고 회수 기간도 짧다 보니 또 다른 토지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금방 생겨납니다. 처음부터 땅을 분석하고 찾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땅을 매입할 수 있다면 매도하는 시기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런 땅을 반복해서 사고 팔다 보면 가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땅이 있습니다. 입지가 너무 좋아 향후 이런 땅은 소위 스타벅스나 버거킹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입지가 좋기에 매입할 때부터 가격이 저렴하지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경과하면 지가 상승은 기본이고 이런 곳은 개발해서 가게를 운영해보고 싶은 욕심이 드는 입지를 가진 토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단기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욕심을 부려서 길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저처럼 수시로 땅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에 정말 좋은 입지를 가진 땅을 매수했다면 장기적으로 가져갈 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 상승은 기본이고 주변이 개발되고 도로가 확장되고 상권이 형성되면 그곳은 돈과 바꿀 수 없는 입지를 가진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입점할 위치의 땅을 샀다면 지금 당장 스타벅스가 들어올 수 없는 주변 환경이지만 주변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상권이 형성되고 대로가 만들어질 때 그 땅의 위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땅만 가지고 있어도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수시로 옵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투자용으로 사놓은 땅이지만 이런 땅은 직접 개발해서 건물을 세우고 스타벅스나 버거킹, 맥도날드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유치시키면 평생 임대 수익만으로도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지의 땅이 장기간 투자에도 좋은 땅입니다. 사실 스타벅스가 입점했던 땅들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풀이 수북했던 원형지 땅이었습니다. 지금의 강남도 예전에는 뽕밭이었고 배밭이었습니다.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이 스타벅스가 입점할 수 있는 토지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구분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토지의 집가는 상상하기 힘든 가격으로 올라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아직 개발하지 않은 스타벅스가 들어올 수 있는 입지의 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언제 개발해서 건축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입지의 땅은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치의 땅은 원형지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중요한 입지 형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대로변을 벗어난 골목의 토지가 시간이 지나 개발이 된다고 해도 이런 스타벅스의 입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스타벅스가 입점할 위치의 원형지 땅은 도시가 개발되는 메인 도로에 위치해 있고 미성숙된 도시지역의 작은 2차선 도로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2차선 도로가 향후 4차선 이상으로 확대되고 주변 배후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메인 도로를 따라 차량의 유동성이 많아지고 고속도로 YC가 만들어지는 주변의 토지들이 미래의 스타벅스가 들어설 입지의 토지인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예를 들어보면 평택의 소사벌의 원곡으로 가는 만세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몇 년 전만 해도 2차선 도로였는데 원곡에 물류회사가 많아져 출퇴근하는 차량들의 증가로 현재는 6차선으로 확장이 되었고, 이런 6차선 대로변에 붙어있는 입지의 땅이 스타벅스와 버거킹이 입점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 땅도 몇 년 전만 해도 주변이 모두 대밭이었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고 차량의 유동성도 많지 않은 평범한 2차선이었지만 결국 개발의 압력으로 유동성이 풍부해진 입지의 땅이 되니 지금은 평당 1,000만원이 넘는 땅이 되었고 그 유명한 스타벅스와 버거킹이 입점한 입지의 땅이 되었습니다. 개발이 되는 현장을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런 땅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장기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그렇게 될 땅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메커니즘만 이해한다면 스타벅스가 위치할 원형지 땅을 미리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투자자라면 땅을 고를 때 이런 입지의 땅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를 통찰하는 눈으로 향후 도시가 개발되는 곳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신도시에서 나오는 차량의 유동성은 얼마나 될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로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원형지 토지에서 개발되는 토지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이 잡히고 개발 계획이 잡혀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 후 핵심적인 위치를 찾아내어야 하고 오르기로 결정되어 있는 땅을 발굴하는 여러가지 공법들을 배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실력을 쌓지 않고 단번에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과욕입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수많은 경험을 쌓는 것이 당신을 실력자로 만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경험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토지에 대한 교육을 하던 중 수강생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표님의 유튜브 영상을 몇 년 전부터 구독하고 열심히 보았는데 유독 입지 분석하는 지역이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그리고 안성시 보계면, 그리고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라는 아주 특정한 지역을 콕 집어서 설명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현재 입지 분석하는 지역만 보더라도 투자할 곳이 널려 있는데 굳이 불확실한 지방 땅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만 입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땅값이 오르는 지역이기에 다른 곳에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간혹 지방의 땅을 가지고 계신 지주분들께서 땅을 팔아달라고 요청이 오시기도 합니다. 그럴 땐 제가 알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사기도 어렵고 소개해드리기도 어렵다고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사실 지방 땅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지방 땅은 많이 있지만 투자에 대한 수요는 수도권으로 몰리기에 결국 수도권의 땅값이 지방보다 훨씬 빨리 올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서울 땅값이 평당 몇천만 원 하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는 이유는 땅은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면적밖에 없기에 수요가 풍부한 서울의 땅값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라는 이슈와 함께 일자리가 풍부하고 특히 SRT나 GTX 같은 광역철도망에 대한 계획과 인구의 이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성장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땅값은 반드시 오르지만 제가 말하는 오르는 지역은 단기간 급등하는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단시간에 아주 급등하는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2, 3년 사이에 급등하는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런 땅은 10년 이상 기다린 것보다 단 1년 만에 10년 동안 오른 값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10년 동안 오르지 않던 것이 단 1년, 2년 사이에 급등할까요? 차분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평택고덕 신도시와 화성 송산 그린시대의 예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평택고덕 신도시는 화성 송산 그린시대 개발 발표는 이미 10년 전부터 발표되었던 도시입니다. 처음 신도시 개발 발표가 된 후 주변 지가가 호재로 인해서 상당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계획 후 바로 공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양한 악재와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소위 발표 시점에는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열기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던 땅값도 여러 악재에 부딪혀 하락하거나 답보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10년 이상 개발이 미루어지다 보면 처음 투자했던 사람도 자금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하고 결국 나중에는 큰 소득 없이 기다리지 못하고 매도 후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장기간 봐야 하는 투자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신도시 개발 계획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아주 단기간에 완성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땅값은 크게 보면 발표 때 오르고 공사가 시작되면 오르고 준공이 되어 도시가 완성되어 가면 한 번 더 오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후 서서히 우상향의 그래프로 조금씩 오르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투자의 타이밍을 짧게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지 투자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사람이 향후 일어날 일들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땅을 매입 후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발표 초기에 사서 초기에 매도하고 나오면 투자로서 아주 단기간에 두세 배의 수익을 달성하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을 가질 필요 없이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 투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또 한 번 오르기에 공사 시점에 다시 그 주변 땅을 매입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공사가 시작되면 땅값은 반드시 또 다시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발표 때 사놓은 땅을 공사 지점까지 가져가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묶이는 아쉬움이 있기에 초기에 수익 실현을 하고 빠진 후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다시 들어갈 때 투자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타이밍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타이밍도 현장에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투자 타이밍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 타이밍의 전조정상을 알게 되면 그 전조정상이 있을 때 매입하면 긴 시간 동안 묶일 일이 없고 남들보다 한 발자국 빠른 선행 투자로 인해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 타이밍의 전조정상은 현지 토목청량 설계사무소에서 가장 빨리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기에 실제 개발하기 전 토목청량 회사에 의뢰해서 가분할도를 그린다든지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지역 토목청량 회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제 지역 토목청량 회사 대표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상당한 정보와 지식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실제로 시청 담당자들과 수시로 통화하고 개발되는 시작부터 변경되는 부분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일을 할 수 있기에 알짜 정보들을 토목청량 회사로부터 찾으면 쉽게 알 수도 있습니다. 급등하는 지역에 투자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첫 번째, 토목청량 회사에 가서 수시로 개발지 공사 지점을 확인한다. 두 번째, 관보를 수시로 체크하며 공시자료나 변경되는 자료를 찾아보고 공사에 발주되는 정보를 파악한다. 세 번째, 실제 공사가 시작되는 주변 도로 개설이나 도시계획의 진행 상황을 시청에 확인해 본다. 이 정도만 수시로 확인해도 대략 실제 개발되는 공사가 언제쯤 시작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땅값은 수요자들이 올려줍니다. 수요자들은 실제 공사가 들어와야 들어옵니다. 땅은 내놓는 사람이 적고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이루어집니다. 토지의 가격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공급의 언밸런스가 이루어질 때 가격의 평균이 끼어집니다. 땅은 수요자들이 몰려들기 전에 사야 합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개발이 되기 시작 전에 사서 수요자가 몰려왔을 때 팔고 나가면 최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계획되고 대형 산업단지가 계획되어 만들어지는 곳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 타이밍에 따라 장시간 묶이기도 하고 단타에 팔고 나올 수 있는 황금 시장인 것입니다. 투자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 신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신문이나 뉴스에서 개발되는 상황이 알려지게 되면 수요자들로 넘쳐납니다. 순식간에 땅값은 고공행진을 합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나오는 땅들이 웬만하면 거의 팔려 나갑니다. 이런 좋은 소식들은 매물을 더욱 잠기게 만듭니다. 나와 있는 매물들을 거두어 들이면서 땅값의 상승은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신도시 주변이나 산업단지 주변으로 실수요자, 즉 건축업자나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땅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잘 되어 있는 땅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거래가 되고 나면 거래된 가격이 기준가가 됩니다. 오르는 땅은 누구든지 땅을 비싸게 팔려고 하지 싸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땅이 한번 거래되면 기준가가 형성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오르기만 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을 부채질하는 것이 사실 실수요자, 즉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어야 하는 업자들로 인해 개발이 되는 인근 땅은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곧 산업단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아무것도 없던 이곳은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에 제일 먼저 오르는 땅이 개발되는 주거지역입니다. 어차피 건축업자들은 약간은 높은 가격으로 땅을 사더라도 건축을 해서 통매매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현 시세보다 약간 높은 가격의 땅을 사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건축업자들은 땅을 비싸게 사더라도 분양이 될 수 있고 공실이 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땅을 싸게 사더라도 공실이 나거나 통매를 했을 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이라면 땅값이 싸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지 주변은 투자 타이밍에 따라 급격하게 반응하고 속도감 있게 땅값 상승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오르는 땅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택고도 국제신도시나 1700만 평이 개발되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고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발표 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분들이 지쳐갈 때 투자 타이밍을 잘 분석해서 실제 개발이 시작되기 전 투자를 한 사람들은 아주 단기간에 몇 배 집가 상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투자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는 곳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15년 5월 7일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120만 평의 100조 투자로 축구장 400개 크기로 만들어지는 기공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현재 기영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과 화성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크게 지어지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라는 이슈에 부동산 투자자들의 관심은 평택으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기공식에 참석을 했고 정치인부터 지자체 단체장, 산업에 관계된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성대하게 막이 오르면서 소위 평택의 발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도 당시 기공식에 참석을 해서 기념품을 받고 평택의 성장을 기대하며 공부를 시작할 때가 이때부터였습니다. 삼성전자가 평택고덕국제신도시에 접경된 곳에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 제일 먼저 토지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토지의 기준가를 알지 못했고 도대체 토지의 지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고 용도지역마다 얼마의 가격대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경험과 지식이 없어서 좋은 물건을 받아도 그것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당시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다는 사실이 도시가 성장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삼성반도체 남측 게이트 아래쪽 지제동 쪽으로 나가는 대로변 땅이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했을 때 과연 땅값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평택에 삼성전자가 입점한다는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기에 삼성으로 인한 도시와 산업의 성장이 가져올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에 이런 대형 반도체 공장이 세워진 역사가 없었기에 반도체 공장 주변 지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대로변의 상가나 창고, 제조장이 들어갈 수 있는 땅들의 미래 가치를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땅이 나와도 계약하지 못했고 갈등의 시간만 보내다 결국 땅은 외지인들의 손에 모두 넘어갔습니다. 2015년경 지제동 대로변 땅이 평당 350만원 정도 했던 토지들이 2017년 2년 만에 평당 1000만원이 넘게 팔려 나가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현실을 직시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주변 방충리 개발이 가능했던 땅들은 거의 평당 8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했던 땅들이 현재는 평당 400에서 500만원으로 껑충 뛰어버렸고 당시 4m 도로에 붙어있는 땅들이 얼마나 오를까 하는 의심들이 부질없는 무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팹 공장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이즈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돼야 하기에 공사장 인력만 3만 명이 투입이 되면서 외지에서 온 3만 명의 인력이 숙식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곧바로 토지 가격과 직결되는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공장 주변에는 다가구 원룸들이 즐비하게 건축되어졌고
한바식당부터 각종 편의시설, 벤더 업체의 현장 사무실까지 땅이 있는 곳이라면 곧 바로 개발해서 실거주용으로 건축해야 하기에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평택고덕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건축업자들이 평택으로 몰려왔고 건축업자들은 비어있는 땅만 있으면 일단 계약부터 하는 기현상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실사용자들이 늘어가니 토지 가격은 1년에서 2년 새에 급등하게 되었고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지난 1년 전에 토지 가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더 올라갈 것을 알더라도 현재 오른 가격에서 매수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차라리 거래된 가격을 모르면 당장이라도 살 수 있었는데 평택 지역에 살면서 과거 그 땅이 얼마였는데 지금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절대로 원주민은 오른 가격에서 추격 매수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이곳을 전혀 모르는 외지인들은 오른 가격이라 할지라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계약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신기하게도 오른 가격에 샀는데도 더 올라가는 가격을 보며 집가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르기 전에 땅을 샀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땅값이 언제 오르는지 얼만큼 오르는지 경험과 실력이 없었기에 지나간 시간이 너무나 아쉽기도 하지만 이런 소중했던 시간들로 인해 토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면 다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고 토지 투자에서는 늘 이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되는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는 사이클을 연구하고 경험했던 3년간의 시간들이 향후 안성, 용인, 화성에 개발되는 지역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의 지표가 되어 입지와 권리 분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3월 용인 SK 하이닉스의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1원에 135만 평 120조 투자 소식은 평택에서의 충분한 경험을 살려 토지 투자에서 망설임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설 주변 지역을 분석하는데 평택 삼성전자 주변 토지 개발의 경험들이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한 충분한 예상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고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설 주변 토지에 대한 평가를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이러한 시간들로 인해 실력이 쌓이게 되고 땅을 볼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고 수많은 임장의 시간들이 각종 지가의 데이터를 예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만큼 좋은 경험이었고 경험만큼 좋은 서성이 없습니다. 실패했던 시간과 경험이 한층 성숙하고 토지 투자의 실력자로 만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더 많이 실패한다면 더 많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고 더 높은 수준의 실력자가 되는 것이기에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실패와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새 실력 있는 토지 권리 분석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개발이 되는 도시에 먹을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 토지의 움직임은 공사 전에 매입이 되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 되는 지역에 공사가 들어가기 직전 땅값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경험치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정직한 데이터입니다. 요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모든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신 분들의 이자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이런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주식도 위험하고 코인도 위험하고 더구나 아파트까지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공포 수준으로 실수요자까지 얼어붙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파트가 고점에서 몇 억씩 하락하고 있는데도 매수자가 거의 없고 청약하면 완판되던 것이 바로 작년이었는데 지금은 미달이 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공포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인데 그 중에 토지 투자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토지 투자 거래는 많이 줄었지만 산 것보다 손해보고 파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처음 살 때부터 장기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매입을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토지 투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놓으면 나라에서 공시지가를 공식적으로 올려주고 개발지 주변에 샀다면 경기에 상관없이 계획 잡혀 있던 것들이 공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기에 주변의 개발 압력이 더욱 커지고 실수요자들이 풍부해져서 경기에 상관없이 지가 상승이 계속되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놓은 평택시 지제동 임야도 공시지가가 수직 상승하고 있고 안성 양봉리 종합운동장 부근에 사놓은 땅도 수직 상승이고 화성시 신남리에 사놓은 땅도 수직 상승입니다. 100개를 사면 100개가 거의 모두 수직 상승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파트는
실거주를 하다가 대출 만기가 돌아오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을 갚아야 하고 금리가 상승해서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때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보고 팔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실거주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장시간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인식으로 샀기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아무 상관없이 기다리면 되는 장점이 있고, 특히 개발지 주변에 땅을 사놓았다면 개발 압력으로 인해 내가 사놓은 땅 주변으로 도로가 나고 창고나 상가가 만들어지고 통행량이 증가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때 가격은 수직 상승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 땅들을 조사해보면 10년 동안 오른 것보다 1년 만에 더 오른 땅들이 있습니다. 토지 투자는 사고 난 뒤 5년에서 10년이 지나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정석인데, 제가 산 땅들은 거의 1년 안에 대부분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100곳의 땅을 사면 100곳이 모두 오르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100곳의 땅 중 어떻게 100곳의 땅이 모두 떨어지지 않고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한두 개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땅은 한번 잘못 사면 10년 이상 팔지 못하는 땅이 될 수도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개발지 주변의 땅 중에서 결국 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고 오르기로 결정되어 있는 땅을 찾아서 투자 타이밍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오르기로 결정되어 있는 투자 타이밍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것은 배제합니다. 실제로 발로 뛰면서 얻은 정보들은 땅값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올라가는지에 대한 절차와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토지의 고급 정보와 개발 정보들, 투자 지역의 개발 호재를 발로 뛰어다니면서 찾고 또 찾아야 가능합니다. 특별히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의 최대 수혜지 안성, 화성에 1700만 평이 개발되는 송산 그린시티,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처인구 원산면 일대는 이미 오르기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대규모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특징이 있고,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면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이 증가되고, 고용 증가는 곧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인구 증가는 주거시설이 필요로 하고, 주거시설은 곧 토지를 개발해야 하는 압력이 발생되고, 토지 개발은 곧 신도시나 산업단지 주변 토지들의 활발한 거래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개발지 주변의 토지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한적으로 토지가 만들어질 수 없는 한정적인 토지이기에 개발지 주변의 토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보다 개발지 주변의 원형지 토지가 단 1년 만에 10년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시대적인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 공동주택의 가격이 떨어지고 상가가 공실이 나고, 공실이 나게 되면 임대 수입으로 사시는 분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물의 노후화로 건물 가격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개발지 주변의 토지는 건물이 아니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개발 압력으로 인해 공시지가가 상승하고 주변 시세가 올라가는 특징이 있고, 언제나 변함없는 토지는 그 위치에 그대로 존재하기에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안정감을 주고, 도시가 발달될 때 용도지역 상향이 되어 아주 특별한 상업지가 될 수도 있는 신분 상승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 토지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땅을 보러 다니면서 흔히 하는 말이 땅이 참 잘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땅은 이건 땅 모양이 영 안 좋아 하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생긴 땅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고 못생긴 땅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땅 모양의 기준은, 첫째, 건축을 했을 때 건물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는 바탕이 있는 땅이 잘생긴 땅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땅을 살 때 반듯한 모양의 땅을 선호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땅이 사실 잘 매매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건축했을 때 건물 모양이 잘 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외지가 발생하지 않고 로스 없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찾아먹을 수 있는 땅이 잘생긴 땅이라는 것입니다. 모양이 네모 반듯해야 무조건 잘생긴 땅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각종 호재가 넘쳐나고 수요가 풍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건축을 했을 때 상가나 주택 임대에 공실이 없이 임대가 된다면 그 땅은 출구 전략상 잘생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네모 반듯한 모양이라고 해도 수요가 없는 땅에 투자한다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용은 없고 실속 없는 땅이 되어 결국 못생긴 땅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원형지 땅을 사고 난 뒤 출구 전략이 되어 있는 땅이 잘생긴 땅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이라고 하면 내가 땅을 매입한 뒤 누군가에게 다시 되팔 때 쉽게 팔릴 수 있는 땅이 잘생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있듯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이 남의 눈에도 보기 좋은 땅입니다. 내가 보기에 땅을 아무리 잘 샀어도 남들이 봐주지 않는 땅이라면 출구 전략상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정상 급하게 매물로 내놓아도 아무도 사지 않는 땅이라면 잘생긴 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잘생긴 땅의 모양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차선이나 4차선 도로에 길쭉하게 붙어있는 A땅의 5,000평은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땅의 특징은 5,000평의 넓은 땅입니다. 평수가 넓으니 전체 땅 가격이 무겁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대신에 평수가 넓은 것을 사다 보니 평당가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200m나 길게 붙어 있어 출구 전략상 좋은 모양입니다. 보통 이런 도로에 딱 붙어 있는 땅을 사려면 호재가 있는 지역은 평당 300만원 이상 됩니다. 평수가 작은 땅은 더 비싸게도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땅 평수가 넓은 것은 소위 반값에도 나옵니다. 이런 특징을 잘 살리면 출구 전략을 아주 만족스럽게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들어 A땅이 평당 100만원만 해도 5,000평이기에 50억이나 됩니다. 과연 50억 주고 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저는 이런 땅을 매우 좋아합니다. 일반인들은 50억이라는 부담스러운 금액에 놀라고 사고 난 뒤 이것을 팔 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 사지를 못합니다. 50억에 사서 2배 이상 수익을 본다면 50억에도 팔기가 어려운 것을 100억으로 올랐다고 해도 덩치가 크기에 매도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토목공사를 하고 하필과 분필을 해서 땅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분양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규모 공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예상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합니다. 분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상치 못했던 추가적 비용을 지출하면서 공사를 하다가 대부분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형지에서 원형지로 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5,000평으로 되어 있는 A땅은 상당히 잘생긴 땅입니다. 소위 출구 전략이 너무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에 200m 이상 붙어있는 땅이기에 아무런 개발행위 허가 없이 그냥 매매에 의한 분할로 A1, A2, A3, A4, A5 같이 순서대로 매매에 의한 분할로 잘라가면서 매매하면 됩니다. 그 이상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형지 상태에서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는 큰 금액의 땅들을 작업했습니다. 이 방법은 사실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에게 이득을 줍니다. 5,000평 전체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평당 300만원짜리 땅을 평당 100만원에 사서 좋고, 이 땅을 다시 잘라서 개별적으로 매매할 때 다시 사는 사람도 시세가 평당 300만원 한 땅을 평당 200만원에 살 수 있다면 시세보다 낮게 나온 호재가 있는 지역, 도로변에 반듯하게 붙어있는 이런 땅을 서로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살 때부터 전략적으로 계획해서 사야 하고 미리 팔릴 것을 생각하고 모양이나 여러 출구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제 못생긴 땅을 보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차선이나 4차선에 붙어있는 땅이지만 붙어있는 땅의 형태는 필지마다 모두 제각각입니다. A땅의 특징은 5,000평의 넓은 땅입니다. 평수가 넓으니 전체 토지 가격이 무겁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대신에 평수가 넓은 것을 사다 보니 평당가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 10m 밖에 붙어 있지 않아 출구 전략상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은 땅은 무조건 개발해서 모양을 만들어 분양해서 팔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주 못생긴 A땅을 비롯하여 주변에 붙어있는 B땅, C땅, D땅까지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A땅은 땅의 면적이 크기 때문에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도로에 붙어있는 길이가 10m 밖에 되지 않아 이런 땅은 무조건 개발해야 합니다. 일단 단지 내 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모양을 만들어 팔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을 살 때는 가격도 저렴하게 사야 하지만 토목공사비도 별도로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잘생긴 5,000평의 토지는 메인 도로에 모두 길게 붙어 있기에 도로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입지이기에 다양한 상가를 해도 되지만 못생긴 5,000평 A땅은 메인 도로에서 직접 붙어 있지 않기에 업종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땅값 상승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잘생긴 토지의 메인 도로에 붙어있는 땅은 향후 평당 500만원 이상 갈 수도 있지만 못생긴 토지의 메인 도로 뒤쪽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고작 200만원도 가기 어려운 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땅과 뒷땅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뒷땅보다는 앞땅을 선호합니다. 가령 스타벅스가 골목 뒤쪽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셨나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는 항상 메인 도로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입지를 가진 땅에 만들어집니다. 뒷땅은 도로가 접하지 않아서 맹지가 되어 사용하기 불가능합니다. 이런 땅은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A땅이나 C땅이 필요로 한 땅입니다. 사실상 C땅이 더욱 필요한 땅입니다. C땅은 도로에 당당하게 붙어 있기에 아주 잘생긴 땅이라고 봐야 합니다. C땅은 향후 매매에 의한 분할로 그림처럼 C1, C2, C3처럼
분할해서 팔아도 됩니다. C땅은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C땅은 B땅을 가져오는 전략을 계속 수립해야 합니다. B땅의 맹지가 C땅과 합쳐지면 B땅은 C땅 가격이 되는 것이기에 C땅은 무조건 B땅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D땅은 사용이 어렵습니다. 소위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지 않는 땅입니다. 도로에 길게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D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A땅과 협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D땅은 쓸모가 없는 토지이지만 A땅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필요한 땅입니다. A땅 입장에서는 D땅을 시세의 10배를 주고서라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땅이 D땅을 살 수 있다면 A땅은 잘생긴 토지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 붙어있는 10m 땅이 소위 100m 이상 확보가 될 수 있기에 출구 전략상 값있는 토지로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D땅 입장에서 보면 A땅과 잘 협상해서 두 가지의 협상안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D땅은 사용이 어려운 땅이지만 A땅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땅이기에 A땅에게 아주 값비싸게 팔든지 아니면 D땅의 50%를 주고 나머지 50%의 땅과 A땅이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를 교환하는 식으로 가져가면 반듯한 모양의 땅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교환 비율은 50대 50이 아닌 D땅 10% 주고 A땅 90%로 해도 A땅은 수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A땅은 D땅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땅을 살 때는 이처럼 다양한 출구 전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살 때부터 이미 팔 것을 생각하고 입지나 모양을 보고 사야 하는 전략이 필요로 합니다.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 기존의 토지를 갈아엎고 그 토지 위에 다양한 토지 이용 계획을 만들고 다양한 용도 지역으로 도시가 개발되어 땅값이 상승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도시가 발달되지 않으면 기존 토지는 변함없는 그 용도대로 사용되어져서 새로운 토지 이용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도시는 성장하고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도 지방 도시를 보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고 학교가 폐교되고 도심이 축소되고 토지값은 올라갈 기미가 없고 토지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결국 토지 투자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해야 하고 수도권 중에서도 일자리가 풍부하고 도심이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되는 곳에 해야 물리지 않는 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를 보면 산업단지들이 들어서고 산업단지 내에는 기업들이 몰려들어 도시가 살아있다고 표현될 만큼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됩니다. 이런 생동감 넘치는 도시 주변에 보면 절대농지가 있습니다. 절대농지는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 반듯반듯한 모양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 초록색 벼들이 심겨져 있어 보는 사람들마저 푸른 들판처럼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농업진흥지역의 토지, 절대농지입니다. 예전부터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된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에서는 농사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네모 반듯한 모양이고 도로나 농로가 있어서 차량의 접근도 쉽고 도심도 가깝고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땅에는 일반 주택을 지을 수도 상가를 지을 수도 카페를 지을 수도 없는 여러 규제에 묶여있는 땅이기에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개발을 할 수 없어서 내가 원하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이런 토지는 농사밖에 할 수 없기에 투자라기보다는 농사의 실사용자로 매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지에다 벼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성토 후 밭으로 만들어 각종 작물이나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 가치를 상승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경험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주변에 있는 절대농지는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있습니다.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땅값이 위치에 따라 보통 평당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주변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평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고덕면 좌교리 땡땡번지. 이곳은 평택 고덕국제 신도시 3단계 경계선상에 붙어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답입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기에 그렇게 비싸게 사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경 평당 37만원에 샀는데 현재는 호가가 평당 15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도 매입할 때 가격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신도시에 접경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는 여전히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오르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도시 도심이 확대되었을 때 용도지역이 해제되어 근생을 할 수 있는 토지로 용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주변에 도로가 개설되고 도심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들이 해제된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장기간 투자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찾는 사람도 많고 토지 가격도 상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신도시에 가깝게 있는 농지라 주말 농장으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것과 주거지에 가깝게 있으니 농사 짓기가 편하고 시간 날 때마다 투자한 땅에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토지로 사용할 수 있어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도시 근교에 있는 일반적인 건생을 할 수 있는 토지들은 비싸지만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토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에 구매자들이 선호합니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토지나 관리지역의 계획관리 토지들은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나고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당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러나 정작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녹지나 계획관리나 절대농지나 농사 짓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연녹지의 농지에 심는 콩이 슈퍼콩이 되지 않고 절대농지에 심은 콩이 슈퍼콩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심은 농작물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나라에서 규정해 놓은 규제에 의해서 토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상업지에도 토지가 있습니다. 상업지 토지에 콩을 심어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슈퍼콩이 되지 않기에 본인이 사려고 하는 땅의 용도가 농사만 지을 땅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에 필요한 토지인지를 잘 구분해서 사야 합니다. 셋째, 신도시에 붙어있는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도 농업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도시 접경지역에 붙어있는 농업진흥지역에 농가창고나 농가주택이 허용이 됩니다. 허가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조건에 맞으면 허용되기에 시골과 도심이 공존하는 경계선상의 토지들은 신도시의 다양한 문화, 상업적인 혜택을 누리기에 신도시의 접경지역 토지는 꾸준하게 오르는 것이 정석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체험학습장도 농업진흥지역에 있습니다. 고덕국제 신도시에 접경되어 있기에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곤충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농기총 교육도 이곳에서 진행했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시설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이지만 동식물과 관련된 창고도 지을 수 있고 나무도 심고 가실수도 심고 해서 신도시에 접경되어 붙어있는 아름다운 가수원을 만들었습니다. 거주하는 집이 고덕국제 신도시에 있어서 출근하는 시간이 5분이면 됩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1000평가량 되는 이곳을 앞마당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자들이 많아지니 이 주변 땅값이 놀랄 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투자용 토지로 절대로 추천하지는 않지만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경계선에 붙은 농업진흥지역의 토지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이런 땅은 시간이 지나면 매입 당시 가격보다는 몇 배나 올라가고 공시가까지 자동으로 상승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공시가가 상승이 되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매입 후 5년 이상 작용 후 공시가의 100%로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신도시 주변 토지들이 도심의 확대로 인해 용도 변경이 주거지 이상으로 되든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환지로 개발될 경우 이런 땅은 로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신도시 접경에 위치한 토지이기에 꿈을 꾸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땅도 바로 이런 곳에 위치한 땅을 선점해서 사야 성공하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